손흥민이 미국 땅에서 52초 만에 골을 터뜨리자 메시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 터졌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제가 영상 보면서도 계속 되감기를 했거든요. 캘리포니아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LAFC 대 산호세 어스퀘이크스 경기였는데 심판이 킥오프 휘슬을 불자마자 정확히 52초 만에 손흥민 선수가 골망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52초요, 여러분. 컵라면 물 끓이는 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경기장에 앉아있던 관중들 중 절반은 아직 자리도 제대로 못 찾았을 시간이거든요. 팝콘 사러 갔던 사람들은 골 소식도 모르고 줄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골이 그냥 평범한 골이 아니었습니다. 오른발 슈팅이 번개처럼 골키퍼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골망을 갈랐는데 그 순간 전광판에 찍힌 시간이 0분 52초였어요. 현지 중계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손흥민이 도대체 언제 공을 받아서 언제 슈팅을 때린 거지? 이러면서 완전히 패닉에 빠졌거든요. 해설자 둘이서 서로 멍하니 쳐다보는 장면이 중계화면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경기장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LAFC 팬들은 문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관중이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환호성을 질렀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진동으로 느껴질 정도였대요.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밝힌 건데 귀가 먹먹할 정도로 엄청난 함성이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산호세 팬들은요? 완전히 멘붕 상태였죠. 경기 시작하자마자 골 먹었으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떤 팬은 카메라에 잡혔는데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이러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이 번개 같은 선제골 한 방에 산호세의 전술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원래 경기 전 전술회의에서 손흥민을 1순위로 마크하기로 했었대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토트넘에서 수년간 리그 최정 상급 윙어로 뛰었던 선수인데 안 막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수비 계획을 완벽하게 짰다고 합니다. 측면 수비수 1명, 미드필더 1명, 이렇게 투톱으로 붙어서 절대 공간을 안 주기로 했었대요. 근데 52초 만에 골 먹으니까 이 계획이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산호세 감독이 터치라인에서 손가락으로 머리를 긁적이면서 난감한 표정을 짓는 게 카메라에 잡혔는데 그 모습이 진짜 안쓰럽더라고요. 수비수들한테 소리를 질러댔어요. 더 붙어. 더 가까이 붙으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손흥민 1명한테 수비수가 3명, 4명, 심지어 5명까지 달라붙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현지 전술 분석가들이 경기 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손흥민이라는 자석 하나가 산호세의 수비 라인 전체를 끌어당겨 버렸다. 이건 전술적 붕괴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수비 조직력이란 게 균형이 생명인데 한쪽으로 너무 쏠리니까 반대편이 완전히 텅 비어버린 거죠. 축구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상황인지. 수비 라인이 갈라진다는 건 곧 골문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손흥민의 진짜 무서운 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기가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 전체의 공격 루트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월드클래스 선수들의 특징이거든요. 개인 플레이만 잘하는 게 아니라 팀 전체를 살리는 거죠. 토트넘 시절에도 케인이랑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잖아요. 손흥민이 수비를 끌어당기면 케인이 공간을 파고들고 케인이 중앙에서 버티면 손흥민이 측면을 뚫는 식으로요. LAFC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산호세 수비수들이 손흥민한테 완전히 집중하니까 동료인 부안가 선수에게 믿을 수 없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부안가는 원래 실력 있는 선수긴 한데 이날 완전히 신이 났죠. 전반 9분에 첫 골을 넣더니 3분 뒤인 12분에 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후반 42분에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경기 결과는 4대2로 LAFC의 압승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 요청이 쏟아진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한 부안가가 아니라 손흥민이었다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부안가도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 모든 미디어가 손흥민한테만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현지 기자들이 경기장 믹스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흥민이 나타나자마자 우르르 몰려들었거든요. 부안가는 옆에서 씁쓸하게 웃으면서 지나갔다는 후문이 있어요. 미국 스포츠 미디어들이 이 장면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
해트트릭보다 더 강력한 임팩트. 그게 바로 손흥민 효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경기를 분석해보면 손흥민의 선제골이 게임 전체의 판도를 바꿔놨거든요. 그 한 골 때문에 산호세의 전술이 무너졌고 그 틈을 타서 부안가가 골을 쏟아부은 거니까요. 전술적 관점에서 보면 손흥민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거죠. 팬들 사이에서는 사실 약간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어요. 손흥민이 너무 양보만 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수비를 끌어당겨 놓고 본인이 더 많이 골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 팬들은 손흥민이 토트넘 시절에도 케인한테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페널티킥도 양보하고 확실한 슈팅 찬스에서도 패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근데 정작 손흥민 본인은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더라고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부안가의 해트트릭을 진심으로 축하해줬거든요. 카메라에 잡힌 손흥민의 표정을 보면요. 정말 해맑게 웃으면서 부안가를 껴안아주는 게 보여요.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쁜 표정이었어요. 이게 바로 손흥민의 리더십이거든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 팀이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마인드죠.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직접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매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곳 팬들이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골을 넣을 때마다 그 순간을 절대 잊고 싶지 않아서 사진을 찍는 것처럼 세리머니를 합니다. 이 말 들으면서 진짜 울컥했거든요. 30대 중반의 베테랑 선수가 여전히 이렇게 순수한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더 감동적인 건 다음 말이었습니다. 매 경기가 제 마지막 경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이 한마디에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다 숙연해졌대요. 손흥민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수많은 선수들이 나이 들면서 자만하거나 느슨해지는데 손흥민은 오히려 더 간절해진 거예요. 이 인터뷰가 미국 현지 매체에 보도되자마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특히 미국 팬들이 손흥민의 겸손함에 완전히 매료됐거든요. 미국 스포츠 문화가 원래 자기 과시가 강한 편이잖아요. 터치다운 넣으면 과장된 세리머니하고 홈런 치면 배트 던지면서 뽐내고 이러는 게 일반적인데 손흥민은 완전히 정반대 스타일인 거예요. 골 넣고도 조용히 사진 찍듯이 세리머니하고 인터뷰에서도 자기 자랑 하나 없이 팀과 팬들 얘기만 하니까 미국 팬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거죠. 미국 스포츠 팟캐스트에서 이 이야기가 며칠 동안 난리가 났어요. 손흥민은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계속 칭찬이 쏟아졌거든요. 한 팟캐스트 진행자는 내 아들에게 손흥민 경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플레이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 경기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경기 시작 전부터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경기는 산호세의 홈경기였어요. 산호세 어스케이크스의 홈구장인 페이팔 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죠. 페이팔 파크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되냐면요. 대략 1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미국 프로축구 리그 기준으로는 평범한 규모예요. 그런데 손흥민이 LAFC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산호세 구단 사무실에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티켓 어떻게 구해요? 손흥민 보러 가고 싶은데요. 온라인 티켓 판매 사이트는 접속자가 몰려서 서버가 다운됐고요. 심지어 암표상들이 벌써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가 $50짜리 티켓이 $200, $300로 거래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미국 프로축구 사무국에서 긴급 회의를 했어요. 이거 1만 8천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는데? 그래서 내린 결정이 뭐였냐면 경기장 자체를 변경하는 거였습니다. 산호세의 홈경기인데 경기장을 바꾼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수요가 너무 폭발적이었으니까요. 최종적으로 선택된 곳이 바로 리바이스 스타디움이었습니다. 미식축구팀인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홈구장이죠. 수용 인원이 무려 6만 8천 명이에요. 페이팔 파크의 거의 4배 규모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경기장을 축구 경기를 위해 개방한 건데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아세요? 미국 프로축구 리그 역사상 홈경기 경기장을 이렇게 급하게 변경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4만 명 넘게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경기장으로 옮긴 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때문에 이런 전례 없는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미국 프로축구 사무국 관계자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손흥민의 티켓 파워는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1차 오픈 티켓이 30분 만에 동났고 추가로 상층부 좌석까지 개방했는데 그것도 하루 만에 다 팔렸어요. 결국 경기 당일 관중 수가 5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게 LAFC 클럽 역사상 최다 관중 기록이에요. 창단 이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경기를 보러 온 적이 없었거든요. 경기장에 들어선 손흥민이 관중석을 둘러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그 표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약간 놀란 듯 하면서도 감사한 표정이었거든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손흥민 본인도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올 줄은 몰랐대요. 토트넘에서도 엄청난 환호를 받았지만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폭발적인 반응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했던 거죠. 현지 스포츠 팟캐스트에서 이 상황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요. 이건 리오넬 메시급의 파급력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여러분, 메시급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죠?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 합류했을 때 미국 축구계가 완전히 들썩였잖아요. 티켓 가격이 폭등하고 방송 시청률이 치솟고 스폰서십이 쏟아지고요. 그런 메시와 비슷한 수준의 영향력을 손흥민이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메시는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고 손흥민과는 급이 다른 레전드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상업적 파급력, 팬들의 관심도, 티켓 파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손흥민도 메시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LAFC 구단 관계자가 손흥민 영입 이후 구단 가치가 급상승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미국 축구 전문가들의 평가도 엄청났습니다. 특히 미국 국가대표팀의 레전드 골키퍼였던 토니 메올라가 손흥민에 대해 극찬을 쏟아냈어요. 토니 메올라가 누구냐면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미국 축구의 아이콘이었던 선수거든요. 미국 프로축구 리그 초창기를 이끌었던 인물이고 은퇴한 지금은 축구 해설가이자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토니 메올라가 자기 팟캐스트에서 손흥민을 분석하면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손흥민은 팀 전술에 완벽하게 녹아드는 이상적인 선수다. 개인 기량도 뛰어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팀플레이를 이해하는 전술적 지능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런 선수들이 진짜 위험한 선수들이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축구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높은 평가인지 아실 거예요.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는 많아요. 드리블 잘하고 슈팅 잘하고 스피드 빠르고 이런 선수들은 널려 있거든요. 근데 전술적 지능이 높은 선수는 정말 드뭅니다. 언제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지, 언제 패스하고 언제 개인 돌파를 해야 하는지 이런 판단을 순간적으로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선수가 진짜 월드 클래스거든요. 손흥민이 바로 그런 선수예요. 토트넘에서 수년간 프리미어리그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뛰면서 이런 능력을 갈고닦았죠. 포체티노, 콘테, 모우리뉴 같은 세계적인 명장들 밑에서 전술을 배웠고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바로 적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 축구의 또 다른 레전드인 알렉시 랄라스도 손흥민에 대해 엄청난 찬사를 보냈어요. 알렉시 랄라스는 미국 축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수비수 중 한 명이고 은퇴 후에는 폭스 스포츠의 간판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미국 축구계에서 그의 발언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알렉시 랄라스가 생방송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우리 리그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프로축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손흥민의 골을 보기 위해 경기를 켤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리그의 다른 훌륭한 선수들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정말 정확한 분석이거든요. 실제로 손흥민이 합류한 이후 미국 프로축구 리그의 국제적 위상이 급격히 올라갔어요. 유럽과 아시아 방송사들이 리그 중계권 구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특히 한국, 일본, 중국 같은 아시아 시장에서의 시청률이 급증했습니다. 손흥민 경기가 있는 날이면 한국 스포츠 채널들이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생중계를 했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손흥민이 LAFC에 합류한 이후 LAFC 관련 보도량이 289% 증가했어요.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미국 스포츠 미디어들이 LAFC를 얼마나 많이 다루는지 보면요. 메이저리그 야구나 미식축구 팀들 못지않은 수준이에요. 예전에는 축구가 미국에서 비주류 스포츠 취급을 받았는데 손흥민 덕분에 완전히 달라진 거죠. 더 놀라운 건 콘텐츠 조회수예요.
LAFC 관련 온라인 콘텐츠 조회수가 594% 증가했습니다. 거의 6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손흥민 관련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소비되고 있거든요. 손흥민 골 장면, 손흥민 개인기, 손흥민 인터뷰 이런 콘텐츠들이 수백만 뷰를 찍어대고 있어요. LAFC 구단 공식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도 급증했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만 명을 돌파했고 트위터 현재 X 팔로워도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났죠. 특히 한국 팬들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댓글 보면 한글이 영어보다 많을 때도 있어요. 한국 팬들이 손흥민 응원하러 LAFC 팬이 된 거거든요. 구단 측에서도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LAFC 공식 소셜미디어에 한글 자막을 넣기 시작했고 한국 팬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유니폼은 당연히 구단 역사상 최다 판매를 기록했고요. 온라인 스토어에서 품절 사태가 벌어져서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스폰서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이후 여러 기업들이 LAFC 스폰서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이에요. 손흥민을 통해 미국 시장에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거죠. 실제로 몇몇 한국 대기업들이 LAFC와 스폰서십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경기장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프로축구 리그 경기장이 좀 한산한 편이었거든요. 특히 약팀과의 경기는 관중이 절반도 안 차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손흥민이 뛰는 경기는 무조건 매진이에요. 홈 경기든 원정 경기든 상관없이 표가 동나버립니다. 원정 경기 분위기가 특히 재밌어요. LAFC가 원정을 가면 상대팀 홈구장에 한국 팬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거든요. 손흥민 유니폼 입고 태극기 들고 한국어로 응원하는 팬들이 원정석을 가득 메우는 거예요. 상대팀 팬들이 오히려 적게 보일 정도로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현상인지 아세요? 미국 스포츠에서는 홈 어드밴티지가 엄청나게 강한데 손흥민 덕분에 원정 경기에서도 홈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상대팀 선수들도 손흥민과 경기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한대요. 경기 끝나고 유니폼 교환하려는 선수들이 줄을 서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됐거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던 레전드니까 같이 경기하는 것 자체가 큰 경험이 되는 거죠. 어떤 선수는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와 같은 피치에 서게 되어 영광이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미국 언론들의 반응도 가관입니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스포츠 섹션 일면에 손흥민 얘기가 빠지지 않아요. 손흥민이 또 해냈다. 손흥민 매직이 LAFC를 구했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심지어 축구 전문 매체가 아닌 종합 일간지에서도 손흥민을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같은 주요 일간지들도 손흥민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 축구의 새로운 아이콘, 손흥민, 이런 제목으로 장문의 심층 기사를 냈거든요. 손흥민의 커리어,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미국 축구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분석했어요. 이 정도면 단순한 스포츠 스타를 넘어서 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텔레비전 토크쇼에도 손흥민 얘기가 자주 나와요. 스포츠 전문 채널인 ESPN의 토크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엔터테인먼트 토크쇼에서도 손흥민을 주제로 다루고 있거든요. 진행자들이 여러분 손흥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미국 축구계를 평정하고 있는 한국 선수입니다. 이러면서 소개하는 장면이 여러 번 방송됐어요. 할리우드 셀러브리티들도 손흥민 경기를 보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배우, 가수, 코미디언들이 LAFC 경기장에 나타나서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거든요. 이런 셀러브리티들이 경기 후에 손흥민과 사진을 찍어서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그게 또 수백만 명한테 퍼지는 거예요. 한 유명 할리우드 배우는 인터뷰에서 손흥민 경기를 보는 게 요즘 내 새로운 취미가 됐다라고 말했어요.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손흥민을 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덧붙였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미국에서 축구는 전통적으로 야구, 농구, 미식축구에 밀려서 비인기 종목 취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손흥민 한 명이 이런 인식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내 축구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어요.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축구를 시작하는 비율이 늘어났대요.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손흥민처럼 되고 싶으면 축구를 해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축구 클럽에 등록시키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죠. 손흥민이 단순히 경기에서 잘하는 것을 넘어서
미국 축구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프로축구 리그 커미셔너도 공식 석상에서 손흥민을 언급했어요. 손흥민의 합류는 우리 리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다. 그는 세계적인 스타로서 미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리그 최고 책임자가 직접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메시 외에 이런 평가를 받은 선수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